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터의 주간 한주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맞춘 걸로 하시죠. 네. 거의 1시간밖에 안 틀렸기 때문에 2021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달러원 저점은 1080.30, 고점은 1098.90, 오늘 금요일 종가는 1089.80, 거의 109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먼저 올해 들어와서 저는 원화에 악재가 없는 그런 장이다. 악재 없는 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작년 12월에 수출, 저희가 지난주 녹화분에서 한국 수출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그거를 반영하면서 달러원이 거의 1080원 선까지 빠지고 코스피는 그날 2.5%의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원화에 좋은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이게 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통신사들 뭐 차이나 모바일, 뭐 차이나 텔레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장 폐지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던 날이 이제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유지한다고 하니까 또 위안화 강세, 이거에 연동한 원화 강세가 나타났었고요. 이후에 다시 뉴욕 증권거래소는 중국계의 3가지 통신사를 다시 상장 폐지한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번복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 시간 1월 5일에 있었던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약간 깜짝 놀랄 일이, 결국 블루웨이브 달성, 민주당이 상원까지 과반을 확보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반영을 해서 목요일 밤부터 달러 인덱스가 그간의 행보를 뒤집고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것에 연동해서 달러원도 좀 여기에서 올랐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달러 인덱스의 상승세를 차익 실현이다.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라는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달러가 차익 실현에 따른 강세로 약간 돌아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그 유럽이나 일본 경제와는 달리 돈을 풀면 살아날 미국, 원래 미국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뜨겁게 성장하는 그런 경제를 보였었기 때문에 경제가 그렇게 살아나고 경기가 좋아지면 시장 금리도 확실히 오를 수가 있는 거죠. 뭐 독일이나 이렇게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인 데에 비해서는 미국 경제가 좀 뜨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블루 웨이브의 달성에 따라서 부양책이 미국 경제에 더해지면 정말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강한 경제의 미국, 이 미국의 통화인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긴 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달러원은 좀 급하게 약간 또 오버슈팅 하면서 거의 뭐 1100원 선에 근접한 1099까지 갔었다가 외국인의, 그러니까 지금 순환 매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이 1조 6천억 가까이 코스피를 순매수해서 지수가 4% 가까이 올랐고, 이에 따라서 1090원까지 다시 장중 고점 대비 10원 정도 하락해서 1090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주 초반에는 1080원을 다시 위협하는 달러 약세가 좀 진행이 되다가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일단 중국에서 이제 위안화의 급격한 강세를 제어를 속도 조절을 하고자 구두 개입성 발언 같은 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가 일방적인 환율 하락을 멈추고 좀 상승 반전한 점이 원달러에도 반전의 기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말씀하셨듯이 기사에서는 이제 달러 약세가 그간 급하게 선반영되어 왔던 측면이 있어서 정작 블루웨이브 뉴스에는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전혀 그거에는 공감을 안 하고요. 네, 제 그렇죠. 생각은, 네. 왜냐하면 애초에 블루웨이브는 마이너 시나리오였고, 불과 하루 이틀 전까지는 블루웨이브를 크게 언급하거나 뭐 그거에 대한 특별한 리스크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공화당이 과반을 유지할 거다라는 의견이 60에서 70%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서도 블루웨이브가 되면 서프라이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서프라이즈가 왔어요. 서프라이즈가 그렇죠. 와서 미국 10년 트레저리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1%를 훌쩍 뛰어넘고, 다른 자산에서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스닥이 좀 빠지는 것 같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네. 거 보면은 무슨 차익 실현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서프라이즈에 프라이싱을 하는 건데, 이상하게 강한 달러 약세가 올 것이다라고 했던 전망과 달리 하는 달러 강세가 왔어요. 네. 2, 3일 정도. 그 이유가 아까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도 좀 비슷한데, 미국의 시장 금리가 급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경제가 강한 재정 부양책으로 막대한
최대한 달러가 풀리면서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 재정 부양책이 경제에 강한 반등을 이끌고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시장 금리가 급하게 상승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 금리 차에 의한 달러 강세가 오지 않을까라는 거를 저는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금리 상승에 따른 환율 연동 가능성을 전 또 좀 더 높게 봤는데 기사에서는 좀 나이브하게 그거를 뭐 차익 실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거의 1,1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반락을 했는데 그 반락한 거는 리스크 온이 오후에 급격하게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고 프라이싱을 하기 위한 거고 뭐 단순 차익 실현에 의한 달러 강세라고 보기에는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상의 변동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고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망했어. 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해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내렸는데 정말 왜 내렸냐, 블루웨이브까지 보니까 내려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탭에다가 블루웨이브가 온다면 주식이 많이 오를 거고 블루웨이브가 안 오면 주식이 적게 오를 거다, 결국 오르긴 오른다, 뭐 이런 취지로 글도 썼었는데, 네,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됐죠. 네, 이 블루웨이브를 통해서 민주당이 잡으면 세율을 올려서 주가가 뭐 조정을 받을 거다, 이건 전 거의 낚시라고 봤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뭐 세율을 올리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네, 일단 그 얘기를 잠깐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저의 완전히 뇌피셜 시나리오입니다. 자, 블루웨이브 왔습니다.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오르겠죠. 네, 미국이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부양책을 쓰니까 국채가가 떨어지고 국채가가 빠졌다는 거는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 게다가 이 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감에 따라서 채권 금리, 시장 금리가 오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현금도 쓰레기고 채권까지도, 그러니까 채권 딜러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이 채권 보유자들이 채권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어쨌든 이 포지션을 줄이고 뭔가 딴 거를 사야 되는데, 왜냐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냥 통화 가치 자체가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는 이걸 들고 있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뭔가를 사야 되는데 결국은 주식밖에 살 게 없다. 그래서 채권 자금들이 주식 시장에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거를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큰 자금의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플러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 주식이 워낙 과열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다, 적정 가치보다 뭐 비싸다, 지금 더 사기에는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비싸졌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잘 통제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국, 중국이나 한국 이쪽의 주식이 좀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전망은 작년에 이제 올해 2021년을 전망하면서 많이 나왔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으로 자금이 더 몰려들 수가 있고, 게다가 정부에서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세금 면에서 페널티를 좀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한국 한정인 상황으로 부동산 자금도 주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자금의 이동이 일어나는 와중에 또 올해 이 개미들의 특징은 이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건데, 이분들은 특히 이제 주린이들, 올해 들어온 개미들은 로빈훗 개미든 동학 개미든 상관없이 PT, 차익 실현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서 어떻게 되나 보자 들고 있었더니 막 20, 30% 오르고 막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건 갖고 있으면 돈이 되는 거구나 해서 이 달리는 말에서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옛날 개미들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밀면 빠지나 보다 그래도 팔았다가 다시 이렇게 밀면 오르나 보다 샀다가 이렇게 터지는 건데, 지금은 개미들은 꾸준하게 매수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관들은 제일 무서운 게 포모, 오를 때 자기만 소외되는 그 fear of missing out,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관 투자자들은 벤치마크 시장 지수 대비 수익률로 평가를 받는 건데,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넌 뭐 했냐, 더 빠질 것 같아서 버블이다, 거품이다, 그래서 이런 말은 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눈 딱 감고 이유를 몰라, 그래도 사야 돼, 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개미가 밀고 기관이 여기 올라타서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네, 이건 다 블루웨이브, 미국의 부양책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의 생각의 실마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은 현재까지 오른 거
만큼 오를 수도 있다. 2000, 제가 2200쯤에서 고퍼스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랬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은 사실 버블이 맞는데 언제까지 갈 거냐에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현재 이 코로나 상황이 백신을 다 맞을 때까지는 안 끝나요. 근데 생각보다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하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저온 유통, 뭐 영하 몇십 도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쪽에 기존 백신 방식이 상용화돼야지 이 백신 접종이 빠르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이 경제 전체적인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될 수가 있는 건데 결국 빨라야 2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3월이 되는 거예요. 3월까지는 이 말에서 아무도 안 내릴 것이다. 이 달리는 말에서요. 게다가 주식이 또 조정을 받으려면 그런 경제적인 큰 변동,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게임 체인저가 나오는 상황 말고도 예를 들면 뭐 전쟁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또 주식의 악재가 어디선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런 짓을 지정학적인 위기를 일으키고 싶어도 코로나 걸릴까봐 아무도 못할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만약에 누가 테러를 하고 싶어서 어디 딴 나라를 가요. 그러면 너는 다 안 돌아다니는데 넌 왜 왔냐? 그러면은 자기는 그러니까 뭔가 이동하는 군중 속에 묻혀서 발각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는 거죠. 그냥 너는 왜 왔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 실토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내렸습니다. 네. 손실은 좀 많이 봤지만 오늘 이 금요일에 시장 움직임을 보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방금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이고, 저도 이제 동감하는 부분은 저 앞부분의 그 현금 포지션, 캐시로 뭔가를 해보려는 그 포지션이 워낙 수익률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뭐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거죠. 운용사들이나 넘치는 캐시를 지금 보유하면서 어떤 자산 가격 조정이 오기를 좀 기다렸던 그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도 조정다운 조정이 없는 이런 시장에서 새해가 시작됐는데 고객사들이 맡긴 돈을 제때 투자를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그러면 맡긴 사람들이 야 이게 시장 일주일 만에 지금 몇 프로, 한 10% 가까이 올랐는데 내 거 잘 집행했지? 아직 못했는데요. 미친 거 아닌 거 뭐하니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쪼기 시작하면 얘들은 밸류에이션이고 뭐고 나발이고. 일단 넣어야 돼요. 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몰리고 있는 애들이 기관 투자자들이다. 이거는 거의 팩트라고 보여지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저는 오늘 장을 보면서 느낀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세계가 열렸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포모만이 남았다. 네. 라는 걸 이제 오늘 강하게 느꼈고 네. 그 말인즉슨 파티는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도 느끼면서 이제 진짜 거품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느낌이 오고 좀 더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가겠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지금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절대 멈추지 않고 3,300이 됐든 3,500이 됐든 그거는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고 있고 지금부터는 분명히 뭔가 과매수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 느낌은 강하게 왔어요. 하지만 이제 내리세요라는 얘기는 못 드려요. 왜냐면 더 갈 거거든요. 더 갈 건데. 그래서 지켜봐야 되고 더 갈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고 첨언을 하자면 네네. 이 버블이라는 특징이 이렇게 U자의 오른쪽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몰리면은 정말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말 그게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수 가격이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했을 때 저는 일단 3월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이 백신이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그때서야 새로운 국면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는 이 버스를 타고 버틸 자신이 없었어요. 네. 그 고통은 하루하루 너무나 큰 고통이 점점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기사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저희의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얘기하느라 기사는 좀 짧게 네, 기사는 짧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저희가 많이 참고하고 있는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1월 5일자입니다. 제목은 갑자기 20% 조정? 올해 깜짝 놀랄 10가지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어떤 점에 주목하셨나요? 앞부분은 이게 이번 주 초에 나온 기사라서 앞부분은 다 지나간 얘기고요. 밑쪽을 보면 아주 그 전설이죠. 월가에서 이제 구루로 이끌어진 블랙스톤 부회장 바이런빈이라는 분이 매년 10가지의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드디어 나와서 써놨는데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5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 반발 수요가 폭발하면서 경제성 모멘텀이 커진다. 그리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 6% 넘을 거다. 역사적인 장기 경기 사이클을 넘어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을 써놨고 6번은 저희가 그동안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MMT가 시작됐다. 그리고 8번 같은 경우가 재밌는데 뉴욕 증시는 오름세를 지속한다라고 해놨는데 여기엔 위험이 있다. 증시는 상반기 거의 20% 수준의 조정을 받지만 S&P 500 지수는 연말이면 4,500 수준이 거래된다. 한마디로 상반기에 증시 조정이 오면 죽죽해라라는 얘기 같아요. 그 얘기 같고 네. 상반기에 20% 조정이 온다라는 얘기는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9번도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분은 미 국채 10년물을 2%까지 보여요. 지금 1%거든요. 그렇죠. 이게 1%가 더 오른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이에요. 2%까지 상승한다. 근데 요게 이분이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보는 거예요. 미 국채 10년물이 연 2%까지 상승하는데 실질금리는 0에 가깝게 유지된다는 것이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2%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인플레를 좀 보는 것 같고 달러와 하락 추세는 바뀐다. 이것도 일반적인 거랑 좀 다른데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 달러 강세의 유일한 어떤 시나리오라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오는 경우에는 달러 강세가 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비슷한 견해를 말씀하셔서 되게 뿌듯하다는 점. 네. 이 기사는 너무 좋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꼭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올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저희 방송 여기 세모 눌러보시면은 상세 내용에 링크를 걸어놓고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후 전망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 상황은 골디락스, 이제 진짜 골디락스가 왔다고 보는 게, 자, 인플레이션 안 와요. 디대사 또 나오는데 어떤 점이 골디락스라고 하는 거냐면, 자,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 인플레는 그냥 온다고 봅니다. 돈이 워낙 많이 풀리고 유동성 파티 즐길 타이밍이니까요. 그런데 상품 가격의 인플레이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만약에 팍 올라버리면 명목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올라버리니까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현금 유동성, 통화량을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중앙은행 입장에서. 근데 이게 만약에 안 오면은 뭐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개인한테 현금을 살포를 하든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유동성을 회수할 일이 없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제로금리, 양적 완화 계속하면 투자자산, 주식과 같은 투자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논하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자산 시장에서는 골디락스가 진짜로 이 블루웨이브 완성을 통해서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게다가 한국에 우리나라에 사실은 제가 외국에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결국 이 브랜드 가치라는 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상당히 우대를 받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이 왔다는 면에서도 뭐 개미가 이끌어서이긴 하지만 결국 이 한국 주식시장이 어떤 레벨업 완전한 변화를 겪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지금 한가운데에 있다면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겁니다. 오늘도 들어오는 걸 보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미국 주식이 좀 조정을 받더라도 오히려 한국 주식은 조정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런 약간 디커플링 되는 모습은 작년에도 몇 차례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미국 고용지표가 나오고 사실 이번 주에 수요일날 민간 고용지표 ADP라는 것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결국 현재 스코어로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 좋진 않습니다. 이거는 결국 블루웨이브로 석권한 미국 민주당이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달러는 다시 약세로 가고 달러원은 일단 1080원에서 한번 막혔지만 다시 하락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1076원에서 1096원까지 20원 레인지로 해서 하락을 시도하는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블루웨이브가 마이너 시나리오였는데 현실화됐고 미국 금리 상승에 의한 제 기준에서 미국 금리 상승에 의한 달러 강세가 좀 찾아왔는데 금리라는 것은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긴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이기 때문에 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뭔가 미국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경제가 좋은 반등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높아져도 오늘 오후장 보시면은 계속 아시아장에서 미국 금리 1중 고점 수준에 머물렀는데
환율은 거의 다 되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걸 보면서 제 기준에서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구간에 들어선 이 주식시장에 엄청난 추가 유동성이 투입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뭔지 모르겠어요. 주체든 뭐 개미는 계속 올 거고. 네. 그리고 그런 완연한 리스크온 심리가 원달러 환율 하락을 자극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아직 미국의 막대한 재정 부양책 가능성에 외환 쪽은 프라이싱을 덜 하고 있다라고 봐서 저는 강한 하락을 시작할 것 같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단을 한 1,095원 네. 정도로 보고요. 하락을 시도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서 하단은 1,075원 정도로 해서 1,070원대로 내려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또 악수를 해야 되겠네요. 저랑 이런 식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런 하락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고 하기 때문에 뭐 말이 바뀔 수도 있고, 네, 포지션도 바꾸고 뭐 그러는 겁니다. 원래 투자자라는 것은 적응을 해야죠. 대세가 뭔지 그런 거를 계속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꼭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